뉴스포인트 순서입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나왔는데 총선 이후 호남 정치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와 함께 선거 이후 호남 정치 상황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이 끝난 뒤에 호남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다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경쟁은 총선이 끝났지만 내년 말에 있을 대선 전까지 그리고 특히 호남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의 바람을 호남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국민의당 역시 호남 바람을 수도권으로 넓히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 두 양당의 호남에 대한 관심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총선이 끝났지만 다시 양당 모두 호남 주도권 잡기에 본격 나서고 있는데요. 국민의당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총선 직후인 지난 주말 안철수 대표 등 국민의당 지도부가 대구 호남을 찾아서 호남 지지세 굳히기에 들어갔는데요. 녹색 바람을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맞불 작전으로 더불어민주당도 오는 25일 김종인 대표 등 지도부가 광주를 방문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확인한 호남의 더불어민주당 심판론을 수습을 하고 지지를 호소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호남이 선택한 3당 체제는 사실 새누리당에 대한 심판은 불변의 상수였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게는 각각 경쟁의 과제를 던져줬다고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총선이 끝나고 당내 주도 세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 이 호남 출신 당선자들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여야가 지금 지도부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요. 호남 의원들뿐만 아니라 호남 출신 정치인들의 주가가 매우 급등하고 있습니다. 우선 호남에서 제1당으로 부상한 국민의당은 당권 경쟁을 놓고 벌써부터 경쟁이 뜨거운데요. 광주 전남 지역 출신으로는 박지원 의원, 그리고 박주선 의원, 천정배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모두 잠재적 대권 주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이들의 행보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남 출신 중진 인사들의 당권 도전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호남 의원이 이계호 의원 등 3명으로 줄면서 이들의 입지도 커지고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호남 달래기 대책과 맞물려서 당내 인선과 조직 정비를 할 때 호남 출신 의원들이 우선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호남 정치인들의 높은 주가는 사실 이 호남 정치인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호남 지역민들이 만든 것이거든요. 호남 지역 의원들이 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대표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죠. 네, 지난 월요일이었죠. 문재인 전 대표가 신안 하이도에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서 헌화하고 분향을 했었습니다. 이번 문 전 대표의 이번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 방문을 두고 호남 참패 책임론과 대선을 염두에 둔 행보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 전 대표는 총선 직전에 호남을 방문해서 호남이 지지를 거두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말을 했었지 않습니까? 이번 호남 방문에서는 그러나 이 같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도권 승리를 핑계로 배수진까지 쳤던 문 전 대표가 자신의 발언을 적당히 넘어가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 비공식, 개인적 일정의 방문이었다고는 하지만 유력한 대선 후보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하고도 정치적 해석을 하지 말아달라는 이 같은 설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자신이 했던 발언에 대해 어떤 행보를 보일지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김양훈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